먼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기획재정부와 세계청의 주요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하겠다 그랬다면서요? 진짜예요? 누가 때밀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예, 대통령님,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제한 시간이 몇 분이죠?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10분 잘 지켜주세요. 땡 하고 네. 마이크 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대통령님 주재 비상경제 점검 TF를 시작으로 최단기 추경 통과,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마련, 관세 협상 타결, 세제 정상화, 그리고 헌법 시한 내 2026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까지 숨가쁘게 달려와 경제 회복과 성장 모멘텀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3분기에 1.3% 성장을 해서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경기, 금융, 민생 전반에서 반등의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에는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이 모두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 회복 가속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관세 영향 본격화로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이 둔화되고 국내 잠재 성장률 하락, 양극화 구조, 외환 부동산 시장 잠재 리스크 등 도전 요인도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정책 기획 조정 강화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경제정책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근본적인 경제구조 혁신과 더불어 선제적인 현황 대응에도 힘쓰겠습니다. 우선 잠재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마련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경우에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 플러스 알파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환 및 부동산 시장은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기재부와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 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협업 플랫폼을 강화하는 한편, 국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신산업, 일자리 혁신, 6대 구조개혁, 인력 양성 등 경제 안보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KGX 전략 수립, 그리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K푸드, K뷰티 등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하는 등 전략적 산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와 연계하여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와 경제 형벌 합리화,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국 3특 중심의 지역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 대전환과 상생 지역균형 성장을 통한 잠재 성장률 반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 및 양극화 대응입니다.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시어섬 청년 유형별로
AI 교육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돌봄 분야 등 취약 부분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전략적 글로벌 경제 협력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외환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및 경제금융 중심의 G20 협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 외교, 안보, 문화를 연계한 신대외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효율적 경제 안보 대응 체계 구축 등 경제 안보 및 공급망 대응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극적 국부 창출입니다.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자산을 적극 관리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 정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형 국부 펀드 설립을 추진하여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정식하여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세제 공공 혁신입니다. 예산의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 전 과정에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초혁신 성과 극대화,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입니다. 잠깐만, 이거를 너무 이렇게 다 해놓고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요 기재부 발표하신 내용들과 얘기 좀 점검해보고 네. 그다음에 관세청, 국세청 이렇게 하고 하나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속 기관 여기는 또 따로따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재부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신 내용을 제가 좀 본 게 있어서 한번 다들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있는 대로 제가 뭐 물어볼 거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물가 안정이 아마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렇죠? 근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가끔씩 이렇게 물가에 예를 들면 영향을 주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류세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하여튼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위 조세 지출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석유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낮출 거냐 올릴 거냐.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세금을 그대로 걷어서 예를 들면 물가 부담이 크면은 일종의 환급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즉 재정 지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소위 양극화. 잘 되는 사람은 너무 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 양극화 극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판단을 한번 해봐야죠. 예를 들면 석유 소비세를 유류 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줄일 거냐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세입 중에 일부를 다시 환급 또는 뭐 바우처 뭐 이런 형태로 지원할 거냐. 근데 이게 재정 지출 형태로 하는 게 양극화 완화나 소득 재분배에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조세의 또는 재정의 본질적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소득 재분배, 2차 재분배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네. 하여튼 우리가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중요하면 어떻게 하면 지방에 대해 더 인센티브를 줄 거냐, 지방으로 더 유인할 거냐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정책을 할 때 그걸 고민해야죠. 또 양극화,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재정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재정을 늘리고 줄이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점을 좀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건 하나의 예고요.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하나 있던데 보니까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공공기관장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거의 똑같은데 왜 저걸 나눠가지고 대표를 2명씩이나 두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문제도 이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할 텐데 네. 이게 기재부 소관입니까? 전체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기준 만들고 하는 기재부에서 하고 기재부 있습니다. 상관이. 네. 그래서 그것도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수출금융기금 이걸 이제 이번에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국민들께서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핵심 요지는 그거죠. 예를 들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가 역량을 투입해서 무슨 대규모 전략 수출을 해냈다. 네. 라고 하면 그 결국은 특정 기업 한두 군데가 혜택을 다 가지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근데 뭐 거기에다 우리가 대응 구매를 한다든지 무슨 뭐 외교적 지원을 한다든지 네. 뭐 ODA 지원을 한다든지 네. 뭐 무슨 EDC 뭔가 뭐 이렇게 대출 네.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하여튼 이거는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대규모 국가 간 또는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혜택은 특정 기업 또는 소수가 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중에 일부는 좀 환수를 좀 하자. 네. 기금으로. 그래서 그걸 그 전 국민을 위해 쓰든지 뭐 대당 산업 발전을 쓰든지 하자. 그게 이제 이 지금 생각하는 전략 수출 금융기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좀 속도를 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국제 거래에서 지금까지 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해왔는데 네. 이제는 사실은 국가 간 전쟁 비슷한 상황이 돼가지고 국가가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죠. 네. 그럼 국가의 지출도 늘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하고 또 공평하게 그 이익을 누릴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